이건 교육혁명이야. 믿을 수 없어. 한국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전 세계 교육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한 후 남긴 첫 마디다. 이제는 미국마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배우려 하고 있다. 미국 뉴욕 교육부 장관 조나단 밀러는 최근 한국을 직접 방문했다. 그는 교육개혁을 고민하던 중 여러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다. 하지만 아무리 보고서를 읽어도 믿기 어려웠다. 이게 정말 가능해?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준다고? 그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안녕하세요, 조나단 밀러 장관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교육부 관계자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깨끗하고 정리된 공항, 빠른 입국 절차, 모든 것이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그가 가장 궁금한 것은 단 하나였다. 정말 한국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인가? 서울 시내를 향해 가는 차 안에서 그는 가이드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장관님, 한국에서는 대학 강의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서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죠. 밀러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대학 강의도 무료라고요? 정말? 가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유명 대학교 교수들의 강의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다. 단순히 일부 공개된 것이 아니었다. 수업 자료, 과제, 심지어 시험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밀러는 충격에 빠졌다. 미국에서는 대학 교육이 비싸서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떠안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니. 그러나 그는 아직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이론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 교육 환경은 어떨까? 그는 직접 한국의 학교와 교육기관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해서 다음날 아침 그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밀러 장관님, 이쪽으로 오세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교문을 지나자마자 깨끗하게 정돈된 교정이 눈에 들어왔다. 학교 앞 도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과 함께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다니. 밀러는 미국의 학교 환경과 비교하며 감탄했다. 하지만 아직 놀라기엔 이른 일이었다. 교실에 들어선 순간 그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책상마다 최신 태블릿이 비치되어 있었고 전자칠판에는 교사가 손쉽게 수업 자료를 띄우고 있었다. 학생들은 종이 교과서 대신 태블릿을 활용해 문제를 풀고 있었으며 교사는 AI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 학생별 학습 수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여기는 공립초등학교라고 하셨죠? 설마 사립학교가 아닌가요? 밀러는 놀라운 눈으로 교사를 바라보았다. 네, 한국에서는 공교육에서도 이렇게 디지털 학습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AI 학습 도우미도 활용하고 있죠. 밀러는 곧바로 자신의 보좌관에게 속삭였다. 이건 혁명이야.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아직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수준이야.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한 거지? 밀러의 질문을 들은 교장은 웃으며 말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입니다. 한국은 교육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활용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어요. 특히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밀러는 더욱 깊은 관심이 생겼다. 그럼 이 시스템이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나요? 교장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오히려 농어촌 지역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디지털 교육이 도입되고 있어요. 학교가 멀리 있는 학생들도 온라인 강의를 통해 서울의 최상급 교사들에게 수업을 들을 수 있거든요. 밀러는 그 순간 자신이 평생 동안 고민해왔던 교육,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답이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신이 들지 않았다. 정말 이 시스템이 모든 학생들에게 효과적일까? 그는 직접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그리고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은 순간 그는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밀러 장관은 학생들에게 직접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그는 활짝 웃으며 한 학생에게 다가갔다. 안녕, 나는 조나단 밀러라고 해. 미국에서 왔어. 혹시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소년이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네, 저는 김민준이에요. 영어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밀러는 깜짝 놀랐다. 아니, 이렇게 어린 학생이 이렇게 유창하게? 그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영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덕분에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영어에 노출되고 있었다. 그때 옆에 있던 다른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장관님, 저도 제 이야기 들려드려도 될까요? 밀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학생은 수줍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저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셔서 서울처럼 학원이 많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 있어서 저도 서울에 있는 학생들과 똑같이 공부할 수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강의하는 수업도 들을 수 있었고 AI 선생님이 제 학습 수준을 분석해서 맞춤형 문제도 내줬어요. 밀러는 충격에 빠졌다. 그럼 너는 집에서 인터넷만 있으면 서울 학생들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거야? 학생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도 받았어요. 제가 시골에 살아도 기회는 똑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저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요. 밀러는 한순간 말문이 막혔다. 미국에서는 시골과 도시 간의 교육 격차가 너무나 컸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 환경이 열악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선 값비싼 사교육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학교 관계자에게 물었다. 이런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 텐데 한국 정부는 어떻게 이런 걸 가능하게 한 거죠? 교육부 관계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교육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교육 예산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있어요. 또한 AI 기술과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적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밀러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 그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하지만 아직 검증해야 할 것이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 대학의 교육 수준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 대학교를 방문하기로 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상상도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밀러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교육 예산을 아끼지 않는다. 정말 대단한 철학이군요.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이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더 보고 싶어요. 그 순간 학교 측에서 한 가지 특별한 제안을 했다. 그렇다면 직접 수업을 참관해 보시겠어요? 밀러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는 한국 초등학교의 실제 수업을 직접 보고 싶었다. 수업이 시작되자 학생들은 한 명도 흐트러짐 없이 태블릿을 꺼내 들었다.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은 전자칠판을 터치하며 수업 내용을 설명했다. 하지만 밀러를 가장 놀라게 한 건 그 다음이었다. 자, 친구들, 이제 10분 동안 AI 선생님과 함께 복습해 볼까요? 학생들은 태블릿 화면을 터치했고 AI 기반 학습 프로그램이 즉시 실행되었다. 개별 학생의 학습 수준을 분석한 뒤 각각 맞춤형 문제를 제공했다. 어떤 학생은 난이도 높은 문제를 푸는 반면 어떤 학생은 기초 개념을 복습하고 있었다. 모든 학생이 자신에게 딱 맞는 속도로 학습하고 있었다. 밀러는 경이로운 눈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건 마치 개별 과외를 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 교사가 다가와 설명했다. 학생마다 이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AI가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죠.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밀러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한 명의 교사가 수십 명의 학생을 가르쳐야 했고 개별 맞춤형 교육은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AI와 교사가 협력하여 각 학생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그때 한 학생이 밀러에게 다가와 수줍게 물었다. 미국에서는 이런 수업 안 해요? 밀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은. 아니, 하지만 배워야겠어. 정말 대단해.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보아온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밀러는 이번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 대학의 교육 수준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 대학교를 방문하기로 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상상도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밀러 장관은 서울의 한명문 대학교를 방문했다. 그는 이미 초중등 교육 시스템에서 큰 감명을 받았지만 대학교 수준의 교육은 어떨지 궁금했다. 미국에서는 대학 등록금이 비싸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떠안고 있었고 교수진의 강의 수준도 학교마다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밀러가 한국 대학 캠퍼스에서 마주한 현실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강의에 그는 대학 측의 안내를 받아 한 강의실로 들어갔다. 10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지만
교수는 단순히 앞에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인터랙티브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자, 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이 각자 태블릿으로 답을 입력하면 결과가 바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태블릿을 활용해 문제를 풀었고 교수는 즉시 학생들의 답안을 분석해 피드백을 주었다. 밀러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관계자에게 물었다. 이 강의는 등록한 학생들만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자 안내자는 웃으며 태블릿을 꺼내 보였다. 아닙니다. 이 강의는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내 누구든 무료로 수강할 수 있죠. 뭐라고요? 이 강의를 누구나 들을 수 있다고요? 밀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확인했다. 실제로 대학교 홈페이지에서는 동일한 강의가 실시간 스트리밍되고 있었으며 한국 전역의 학생들이 접속해 강의를 듣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고액의 등록금을 내야 들을 수 있는 대학 강의가 한국에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다. 학생 중심의 교육 시스템. 그러나 밀러가 가장 감동받은 장면은 따로 있었다. 강의가 끝난 후 그는 학생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중 한 학생이 말했다. 저는 원래 지방 출신이라 서울에서 공부하기 어려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온라인 강의 덕분에 집에서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장학금도 잘 되어 있어서 학비 부담도 크지 않고요. 밀러는 놀란 눈으로 되물었다. 장학금도 잘 되어 있다고? 네.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충분한 지원이 제공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노력하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순간 밀러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이 가져야 할 본질적인 가치가 아닐까? 미국에서는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 능력과 상관없이 교육 기회를 잃는 학생들이 많았다. 하지만 한국은 교육 평등을 실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한국의 교육 철학을 직접 듣기 위해 교육부 고위 관계자와 만남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한국이 교육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밀을 듣게 된다. 밀러는 교육부 관계자와의 만남을 앞두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한국은 이런 교육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교육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불가능한 일 아닌가? 그는 단순히 기술과 자금만으로는 이런 혁신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분명히 한국 교육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서울 정부청사 회의실. 밀러는 한국교육부의 고위 관계자와 마주 앉았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밀러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솔직히 말해서 충격적입니다. 한국의 공교육이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나요? 미국에서도 교육개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이렇게까지 효율적인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관계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장관님, 한국에서는 교육을 단순한 서비스로 보지 않습니다. 밀러는 눈을 크게 떴다.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다.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한국에서 교육은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 단순히 개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한 나라가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핵심 분야입니다. 밀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미국에서는 교육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한국은 교육을 국가의 생존 전략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철학이 있었기에 한국은 기술과 정책을 활용해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군요. 관계자는 미소를 지으며 한 가지 사례를 들었다. IMF 경제 위기 속에서도 지켜낸 교육.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교육 예산만큼은 줄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IT 기반 교육을 확장하며 미래를 준비했죠. 그리고 그 교육을 받은 세대가 지금 한국을 글로벌 IT 강국으로 성장시킨 주역이 되었습니다. 밀러는 몸을 뒤로 젖히며 깊은 감탄을 내뱉었다.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였군요. 그래서 한국이 오늘날 세계적인 교육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거군요. 그는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다. 한국이 이룩한 교육 혁신은 단순한 기술과 예산의 문제가 아니었다. 교육을 국가의 근본적인 힘으로 여기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발전시켜온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한국 방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밀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 경험을 그냥 넘길 수 없다.
반드시 미국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그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 자신의 모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간 뒤 그는 전 국민을 놀라게 할 결단을 내리게 된다. 미국으로 돌아간 밀러,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다. 밀러 장관은 한국에서의 짧지만 강렬한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내내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단순한 혁신이 아니라 철학이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을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본 것은 아닐까? 그는 귀국 후 바로 백악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혁신입니다. 밀러의 기자회견은 미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언론들은 그의 발언을 대서특필했다. 뉴욕 교육부 장관, 한국 교육 시스템에 감탄. 미국도 배워야 한다. 미국 교육개혁의 새로운 모델? 한국에서 찾다. 밀러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실질적인 개혁안을 제안했다. 우리는 한국처럼 교육을 국가의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교육 플랫폼과 AI 기반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의 강력한 주장에 미국 정부와 교육계도 반응하기 시작했다. 백악관에서는 긴급 교육개혁회의를 소집했고 의회에서도 밀러의 제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미국 내 수많은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SNS에서 그를 지지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아이들도 한국처럼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밀러 장관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국 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 새로운 미래를 열다. 밀러는 이후에도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미국 교육 개혁의 방향을 구체화해 나갔다. 한국 정부 역시 교육 자료와 시스템 노하우를 공유하며 미국의 개혁을 돕기로 했다. 몇 년 후 그는 다시 한국을 찾았다.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를 방문한 그는 강의실에서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우리는 모두 한국에서 배울 것이 많다. 그리고 이제 변화는 시작되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